안녕하세요. 리얼티문TV의 리얼티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살펴본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 설명에 이어 Q&A를 학습해보겠습니다. 추가로 무료 동영상이나 유료 동영상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홈 화면에서 리얼티 또는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길 봐주세요. 여러분, 동영상 시청 준비는 되셨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FAQ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관련하여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Q&A를 바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복습한 후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합의로 성립하게 됩니다. 민법상 보완으로서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인데요. 임대인은 1. 임대료 지급의 청구권이 있고 2. 임대료 증액의 청구 3. 임대한 주택의 반환 청구권이 있으며 4. 그 밖에 임대한 주택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임대인은 1. 임대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의무와 2.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한 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리인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임감액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반면 임차인은 차임지급 의무와 주택 임차에 따른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할 의무, 그리고 임차한 주택을 반환할 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 청구 권리로 거주기간 2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등 사유로 갱신 거절 후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청구 불가합니다. 셋째, 법무부 국토교통부가 법률 공동수관합니다. 지금부터는 Q&A를 살펴볼게요. 질문 1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답변 드릴게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 불산 입원칙에 따라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드릴게요. 계약 만료일이 2020년 9월 30일인 경우 1개월 전인 2020년 8월 30일 0시 즉 8월 2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질문 3.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부여되는지요? 답변.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여 행사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질문 4.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이 변경되었나요? 답변. 2020년 6월 9일 개정되면서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질문 5. 예를 들어 2020년 12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계약 만료일이 2020년 12월 10일인 경우 현행과 같이 1개월 전인 2020년 11월 10일 0시 즉
2020년 11월 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 6. 2020년 12월 10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 만료일이 2022년 12월 10일인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새로운 임대차 계약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이 22년 12월 10일이라면 만료일 2개월 전인 22년 10월 12일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질문 7.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므로 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3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사이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 8.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의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기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적 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질문 9.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인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개정 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하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10.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는지요? 답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 11.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유효한지요? 답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약정은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2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강행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입니다. 질문 12.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간의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및 월차임은 5% 범위 이내 증액이 가능합니다. 질문 13.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의 임차인에 대해 갱신 거절 통지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14.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요? 답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차는 2년 연장되지만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 15. 임대차 계약을 최초 체결 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대차 기간 2년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16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요? 답변 드릴게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내용 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 17.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총 9가지 사유입니다. 1. 임차인이 이기 차임에게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대인 동의 없이 불법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차주택을 파손한 경우. 6. 임차주택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임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특정 사유로 주택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주택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질문 18.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 비속에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 즉 2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예외로 정당한 사유 시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19.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하며 실거주 중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질문 20.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 거주가 허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범위 및 확정일자 등 열람 범위 확대를 하였습니다. 질문 21.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요? 답변.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2.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실거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 23. 임대료 상한 제한 5% 이내는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변.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음 질문 24입니다.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인지요? 답변. 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25.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조정 절차나 증액 청구 소송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6.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7.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있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28.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 5% 초과 증액하여 계약 연장 합의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임차인은 현 시점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5% 범위 내로 조정할 수도 있고 5%를 초과 연장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계약의 만료 시점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9.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답변.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합니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 30. 법정 월차임 전환율 4%에서 2.5%로 변경되면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변.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31.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5%보다 낮추면 존속 중인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는지요? 답변.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부칙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질문 32.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요? 답변. 임대차 되는 주거용 건물 모두 및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질문 33.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34.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 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데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드릴게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효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특법의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하여 개정된 내용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셨는지요?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식인 엑스퍼트 부동산 상담 홈화면에서 리얼티 또는 리얼티문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